안녕하세요. 손쌤의 역사교실 3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선의 경제정책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선생님이 처음 시작할 때 토지와 그 다음에 세금 그리고 산업 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토지와 세금은 31차 시에서, 산업은 32차 시에서, 그리고 33차 시에서는 그 중에서도 산업 중에서 상품화폐 경제, 그리고 상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처음에 31차 시에서 나왔을 때 31차 시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상업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시전과 장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 장시를 통해서 보부상이 등장하게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조선 후기에는 바뀌어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상품화폐 경제가 이렇게 발달이 됩니다. 자, 대동법이라는 것, 특산물 내는 것을 실시로 등장하게 되는 사람들, 그렇죠? 누구라고 그랬죠? 바로 공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공인이 활동하게 되면서 장시가 활성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적 상인들, 사상이 등장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로나 그 칠패, 배옥의 송파 이런 것들은 이제 서울 주변, 지금으로 따지면 뭐 남대문 시장이나 그 다음에 뭐 송파 잠실 쪽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데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사상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조가 통공정책, 우리 저번에 정조 탕평책 얘기하면 통공정책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공정책을 통해서 이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에 이것을 폐지하게 되는 게 바로 금난전권을 폐지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금난전권이 뭐냐면, 여기 보면 이 시전에 있던, 서울 시전에 있던 시전 상인들이 갖고 있던 권리인데, 자기네들이 시전 상인으로서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판매하는 물품 빼고는 나머지 그 물건을 파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였어요. 이 난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였는데, 그것을 폐지를 하면서 자유로운 상업을 발전시키게 되더라 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상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 대표적으로 송상, 만상, 내상, 유상, 경강상인 등등이 있었더라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독점적인 도매 상인으로서 이제 도고라는 상업 집단 상인들이 등장하게 된다. 즉 상업도 크게 발전하게 되더라 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시 시장이 발전하게 되는 건데, 자, 배경은 농업 생산력이 증대가 되고 유통경제가 발달하다 보니까 장시가 발달하게 되더라. 그러면 지방에서는 이 장시가 발달하면서 송파장, 강경장, 원성장이 상업 중심지로 성장하게 되고 상업도시가 발전하게 되는데, 이거를 하나로 묶어주는 게 바로 보부상이었습니다. 왜? 보부상은 보쯤을 메고 지방을 시장이 열리는 데마다 돌아다니게 되는데, 이 장시가 발전하면서 우리 이거 들어봤어요? 5일장 같은 것들이 등장하게 되더라. 뭐 1일 5일 또는 2일 7일, 3일 8일, 9일 뭐 4일 또는 5일 10일 기준으로 해서 5일마다 장이 서니까 그 장에 따라서 보부상들이 움직이게 되더라 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물건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포구 같은 곳, 포구라는 거는 항구 같은 거죠. 포구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포구 상업 같은 경우에는 배로 이동하다 보니까 교육 규모가 컸다. 그렇기 때문에 거점 역할을 했다. 우리 여기 송파도 얘기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포구에서 유통망으로 연결해서 객주 또는 여각이 활동을 하는데, 객주랑 여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여관 같은 건데, 물품 매개를 중개를 하거나 운송을 하거나 창고, 금융업 같은 거 종사를 하게 되면서 상인들이 쉬었다 가기도 하고 물건을 맡기기도 하고, 그리고 물건을 필요할 때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미리 땡겨 쓰거나 돈을 모아두거나 하는 금융업에도 이 객주와 여각이 장사를 하게 되더라
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모두 바다이기 때문에 배가 통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강경상인 이렇게 해서 물건을 교육하게 되더라 라면서 그 객주와 여각 또는 이 포구에서의 상거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내수 경제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 무역 같은 것도 발달하게 되는데, 이제 청나라 그리고 청과의 무역 또는 일본과의 무역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허용한 무역을 개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무역은 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시와 후시 무역의 차이점 정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왜냐면 일본과도 개시 후시 무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건들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도를 보시면 나와 있지만 이제 청나라와 이렇게 하는 후시, 개시, 그리고 외관 개시, 후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장들 얘기 있고, 그에 따라서 성장하게 된 사상들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동네 지역의 내상, 그 다음에 의주 지역의 만상, 이것들을 이어줬던 개성의 송상과 한상의 경강상인,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게 되면서 사상도 성장하고 무역도 성장하는, 여러분 이 지도 조선 후기의 상업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상평통보라는 화폐도 쓰이게 되더라 라고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화폐라는 걸 처음 써보니까 이걸 갖고 있으면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자를 부풀리는, 돈을 빌려주는 고리대 이런 것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많이 화폐를 생산을 해냈는데 그 화폐를 사람들이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쓰지를 못하다 보니까 화폐가 갑자기 사라지게 되는, 화폐의 가치가 뚝 떨어지게 되는 전황이 발생하기도 했었다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조선 전기에 시전과 상인, 시전과 장시, 그리고 보붕상 등이 활동을 했던 게 쭉 이어집니다. 이어지면서 성공정책으로 인해 사상이 성장하게 되고, 이 사상은 포구에서도 상거래를 하고, 그 다음에 개시, 후시 무역 같은 것들로 성장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지방의 장시 같은 경우에는 오일장이 발달하게 되면서 보부상단으로 움직이게 되더라. 포구에서는 좀 더 규모가 커졌더라. 그리고 외국이랑 무역도 개시무역, 공무역, 그리고 후시무역, 사무역을 하게 되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화폐가 적극적으로 쓰이더라. 하지만 화폐를 재산축적이나 고리대에 이용하면서 전황이 발생하더라 라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유로스케 조선시대의 경제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